네, 2024년 3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의료 사태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하겠다, 3월 25일부터 하겠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집단사직하는 순간에 다 수리하면 됩니다 소리는 못하겠고, 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의료대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몇 차례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쉽게 얘기 말씀드릴게요. 신문방송학과에 가서도 한번 강의해봤고 제가 주로 다루는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가서도 정치학과 가서도 강의를 해봤는데 딱 가서 느낀 게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선 신방과 가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표명해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만 30몇 년을 움직인 사람이니까 이론 이걸 떠나서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많고. 근데 이제 신방과 교수님들은 학부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신방학으로 해서 아니면 중간에 이제 언론사 경험 한 1, 2년 정도 하다가 유학 가거나 그런 거거든요. 학문으로만, 이론으로만 한 겁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니까 현장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이론에서 강조하는 거는 자기가 잘 아니까 설명을 많이 하는데 현장 가보면은 그 이론이 쓸모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요, 체력하고 성품하고 임기응변, 재치 이런 거였습니다. 딱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신창원 사건, 제가 책을 내기도 했지만 신창원 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때 막 커질 무렵에 그때 경기도 안성경찰서에 수사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재한다고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수사본부 앞에 지금 같으면 의경이라 그러나 쫙 서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못 들어가는 거지 밀고 들어갈 수 있나. 젊은 친구들은 안 되지. 그러다가 누가 나이 든 사람이 밥 먹고 오는 것 같길래 딱 붙잡고 기자인데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잖아요. 또 높은 사람들은 놀래잖아요. 그랬더니 웅얼중얼 그러고 밀고 들어가니까 의경이 못 잡아요. 너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순간적인 기지죠. 용기죠. 그 들어가서는 앉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죠. 기자도 하다 보면 낙종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신창원을 잡으려고 하다가 놓친 사람을 징계를 하고 그러면 누가 잡겠느냐. 놓친 사람이 잘했다고 해야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실력에 딸려서 놓친 건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우선 내 실패담을 막 먼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남 처리돼갖고 자력감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딸려 나오면서 좀 우리를 이해하시네요 하다가 신창원을 잡으려다가 놓친 원 경사를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면서 제가 나중에 신창원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취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창원이 숨어있던 아지트도 가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요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험 갖고는 절대로 얘기 못합니다. 가서 제복 입고 군기가 서려 있는 의경이 못 갑니다 하고 막으면은 우선 깜짝 놀래갖고 진짜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복 입은 형사니까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딱 잡고 그냥 들어가서 확 밀어붙이면서 들어가는 거, 그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자마자 한 10분 내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갖도록, 10분이 아니지, 한 2초 사이에 관심 갖도록, 이 사람이 얘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가시오 할 사람인지, 아니면 차나 잘 대접해서 좋게 내보낼 사람인지, 그분도 판단하잖아요. 근데 얘기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순식간에 잡아당기려면은 굉장히 자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건 학문의 세계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제가 강의하다 그랬어요. 기자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너희 시신 본 적 있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조용히 해주라고. 시신 보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너희 시신 냄새 맡아봤어? 만져봤어? 그러면
여학생들은 막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 냄새. 거기서부터 싫어가지고 시신도 똑바로 못 보고, 시신 똑바로 못 보면은 이 사람이 죽을 때 뭐에 의해 죽었는지 사인도 못 밝히잖아. 할 수 있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더운 여름날, 그리고 심하면은 거기에 벌레들도 많아. 그럼 이런 것들을 대학 교수들이 전달할 수 있나요? 저 국제정치학이나 안보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가도 보면 뭐 세력 균형, 세력 전이 이론 미국에서 배워온 거 막 설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도상에서 하는 탁상 공론이고, 국제정치학에서 돌아와서 전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 배심과 담력, 그 다음에 기지, 많은 게 필요합니다. 물론 싸우는 당사자인 전쟁 지휘관은 더 하겠죠. 근데 기자인 제가 봐도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전달하냔 말이에요. 교수들이 못합니다. 자, 의료 사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전국에 46개인가 40몇 개의 의과대학이 있어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비대위는 20개 대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비대위가 있는 대학 중심으로 3월 20일 이후에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두렵다라고 하지만 내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국민에 대한 협박이죠. 자기네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참 절박해서 냅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제 아이디어는 사표 내는 즉시 즉각 수리하라. 그리고 그 대학의 의대 교수들을 싹 바꿔봐라. 누구로? 지금 누구로 바꾸는가 하면은요, 지금 대형 수련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동률이 떨어지고 전공의들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지금 전문병원이나 중소병원 또 지방병원 가면은 지방병원은 지금 잘 돌아가거든요. 별로 지금 의료 불편 없습니다. 동네 의원도 지금 문제 없고요. 결국 병원이란 거는요, 임상 경험이잖아요. 임상 경험이 쌓여서 그게 축적이 되면 학문이 되는 거고요. 그 교수들은 자기도 이제 임상을 해서 환자들을 보지만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온갖, 지금 우리나라에 전문 병원이 많습니다. 뭐 뇌, 허리, 치질, 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의하면요, 대학교 강의 확 살아납니다. 아까 제가 신방과를 예로 들었고 국제정치학을 예로 들었는데 확 달라집니다. 사례도 풍부해 지금.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이번에 사표가 수리되면 나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이제 어느 병원에 취직해서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 의원을 내야 되겠죠. 개인 의원 내면은 뭐 무슨 대학 출신 교수 무슨 병원 냈다 그러면 환자들이 확 몰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금도 이게 돌아다녀 보면은 뭐 무슨 대학교 뭐 외래 교수 이렇게 붙여놓고 해서 그 대학 교수 출신이면은 더 잘 버는 것처럼 광고를 의사들이 많이 합니다만, 그런 의사들 중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요, 이 중원에 나와 보면은 운도 중요하지만 운도 실력으로 보면 실력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다 그래서 최고가 아니고 필드에 나와보면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분이 치질 치료의 대표적인 변호를 이끌고 가고 있죠. 또 노인병원은 또 누가 또 잘하고, 완전히 여긴 다른 세계입니다. 눈 수술 잘하는 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아무개 원장이 하는 병원이 최고고, 또 성형은 누가 최고고, 다릅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요, 확 바뀝니다. 반대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 떠나서 본인이 나와서 의원이나 병원 차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대학병원은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은 전공의들이 이제 거의 다 해주는 거고, 원무과가 해주는 거고, 간호사들 해주는 데서 가는 건데, 자기가 원장이 돼서 간호사 쓰려고 그러면은, 대학병원에 있는 간호사 못 쓰죠. 간호조무사 쓰다 보면 답답할 거고, 뭐 원무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같이 하니까 답답할 거고, 거기서 최고가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강의한 거는요, 어쩌면은
자기가 옛날에 배운 걸 다시 하는 거지 현대에 빠르게 돌아가는 건 못해요. 근데 임상을 뛰는 현장의 의사들은 계속 그분들을 보면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세미나를 가요. 뭔가 지켜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들이 없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의료기기를 개발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약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 세미나를 자기네 설명회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최신 의료기계도 구경하고 새로 나온 의약품도 보고 그리고 와갖고 그걸 비싼 쪽에 사갖고 환자가 많이 오면은 이제 성공을 가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선택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는 병원이 있고 또 실패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남은 그 전문 병원의 의사들이 대학 가서 강의하면요. 학생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의료 수준이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상하탑에서 안주하면서 강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 와서 전공의 되려고 이렇게 하는 대학 교수님들 필드에 나와보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반대로 대학은 좋아져요. 제가 아까 신방과를 예로 들었는데 신방과 교수님들을 만나면 뭐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칼럼 쓰기 좋은 거고 칼럼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 기사만 못해요. 그리고 그 칼럼도요. 취재를 해서 써야 되지 막연히 쓰면은 진짜 공자할 맹자할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40몇 개 의과대학 중에서 한 20개 대학에서만 집단 사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그럼 20몇 개 대학은 왜 참여를 안 하느냐? 내가 대학교 세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힘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교수 세계로 간다면 자기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게 최고죠.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대학 교수를 하는데도 서울대 출신이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서울대 출신들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 교수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연대, 고대 같은 대학은 자기네 출신들을 하죠. 항상 총장도 모교 출신.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자꾸 내려가서 자꾸 다른 대학으로 확산돼서 한양대, 성대, 숭실대학도 보니까 모교 출신을 학부를 나온 사람을 총장으로 모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최근의 현상이고 그 전까지는 연세대, 고려대, 성대 몇 개 이런 대학 빼고는 나머지 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주로 교수로 갔어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그게 더했죠. 반대로 이제 그런 대학에서 의과대학 나오신 분들은 개업이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교수 세계로 나오기는 서울대학이 가장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 서울대가 뭘 주도하면은 이제 그런 대학들이 따라오는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 쭉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서울대 주도하는 거에 따라가다 보면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 따라가는 엔티 세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 조계종 불교를 얘기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정 때 대일 항쟁기 때 일본 불교가 들어와서 대처승을 하다가 대처승이 있을 때 우리나라 정통 이 장가 안 가는 스님들은 통도사하고 수덕사에서 주로 남아있고 나머지 절들은 다 이 장가 가는 중들이 차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불교를 다시 세울 때 두 절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장가 안 간 스님들 그분들이 이제 조계종을 복원하면서 크는데 그때 통도사가 다수였기 때문에 통도사에서 수련 받으신 분들이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수덕사 나오신 분들이 하는데 그 비율이 항상 수덕사가 적었어요. 그 수덕사 쪽에서 나오신 분이 한번 총무원장 했던 것이 있었죠. 그분이 중간에 돌아가시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한번 이 순서가 정해지면요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제 통도사가 이제 전국에 25개 말사에 다 스님들 보내다 보면 이제 보편화되게 되면은 좀 덜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종의 파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의과대학 교수진들도 서울대 교수들이 전국의 의과대학 쫙 가서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못한 연세대학교 이런데 우리도 있어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수로 이렇게 버티면서
그래서 기회를 노리죠. 지금 서울대 쉽게 말하면 비대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등의 병원, 연세대학은 참여했어요. 비대위에. 20몇 개 대학은 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서울대가 주도해가지고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주도해갖고 사표를 내자라고 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비대위 의과대학 교수들도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직을 내는 20개 대학 교수들 사표를 수리하면은 의과대학 서열도 바뀔 수 있어요. 순위도. 그러면서 경쟁이 돼야 막 지금까지 서울대 의과대학 중심으로 쭉 가다 보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병원계에서도 전문 병원이 생겨서 막 뭐는 내가 최고, 뭐는 내가 최고 하면서 임상 위주로 쭉 가고 있는데 대학도 막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이참에 경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리하라. 그리고요,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사직을 해놓고 안 나오고 행정명령이 발동되는데 안 나온다. 그럼 다 의료면허 정지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돼요. 그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박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400~500만 원 받는 거 한 석 달, 넉 달 못 받으면요, 그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괴롭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찾아서 또 어느 병원 가서 수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길을 열어주는 게 대학병원만 수련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 전문병원에서 수련하도록 열어주면요, 그럼 오히려 전문의들, 그 전공의들도 더 좋은 자기 받았던 교수들을 밑에서 수련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한테 할 기회도 되고, 전문병원은 또 그런 친구들을 받으니까 병원을 키우면서 어쩌면 더 페이가 좋을지도 몰라요. 한국 의료계가 확 발전합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과대학 학생들이 뭐 휴학을 하는데 휴학해서 휴학 처리해주고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는 거죠. 군대 보내버리세요. 보내요. 그리고 뭐 군의관이 부족하다? 뭐 대한민국 남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의과대학 출신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닌데 정 안 되면은 의사 면허를 가진 여성들을 군의관으로 인관시키는 방법을 찾더라도 병사로 가겠다. 그래, 병사로 가게 되면은 뭐 1년 6개월이면 되는데 군의관 가면은 뭐 3년씩 있어야 되는 손해다. 뭐 그렇게 가라 그러십시오. 이게 또 세상이 또 바뀌어서 군의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감을 잡은, 그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이 지금 대학교가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반도체 기술자들이요, 대학교에서 반도체 가르치는 교수님보다 훨씬 위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법과대학들이 교수님들이 쭉 뭐 무슨 개론 가르치고 하는데 그거에 거기서 공부해서 고시 붙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법관으로 검사로 활동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스쿨이 생기면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대거 교수로 들어오면서 로스쿨 문화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교수들이 편하게 지내다가 뜨거라 하는 거죠. 의대도 바뀌어야 돼요.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경영 분야도 그렇고, 지금 이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현장 가서 보면 완전히 다르죠. 저도 기자하면서 뭐 기자 처음 들어오는데 보게 되면 참 뭐 시험 성적은 좋은지 모르지만 별 쓸모가 없어. 다시 교육시켜야 돼. 술도 잘 먹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 주목을 끌어야만 얘기를 드러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의료 사태는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순간 뭐 수리 안 하고 버티는 거는 정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수리하고 각 대학에서 새로 교수를 뽑아라 라는 기회를 주면요, 아마 대학교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의과대학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신문에 난 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 나온, 명문대학 나온 기자들이 익숙한,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대학병원 가다 보니까 의료 대랑 같지만 지금 전문병원은요, 기회다 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와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들이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합니까? 병원도 어떻게 대학병원이 다 모든 걸 쥐고 가요. 종합대학 시대도 끝났듯이 종합병원 시대도 끝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비대위 교수들이 뭔가 움직이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사표를 수리해주고 나가서 개인병원 차려봐라. 밀어보십시오. 아마 지금 사태는 아주 싱겁게 종료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발목을 잡히면 잡히시 이번 의료 사태는 오히려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